예, 클린스만 호가 요르단에 무너지며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토너먼트 경기들이 새벽 시간에 열렸는데 피말리는 연장 승부도 이어졌죠. 밤잠을 설치며 응원하신 분들 그래서 아쉬움도 크실 텐데요. 경기를 진두지휘한 클린스만 감독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축구대표팀은 오늘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합니다. 오늘 사사건건 플러스는 축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요르단전 얘기부터 해보죠. 네, 경기야 이기고 질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 상당히 충격적인 패배였다. 예, 많이들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 연락이 한 10년 이상 끊겼던 친구한테 연락이 올 정도였어요. 예. 어떻게 이런 경기가 될 수 있지? 예. 그러니까 대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원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죠. 경기에 질 수도 있는데 경기 내용이 너무 참혹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예. 아니 우리에겐 손흥민이 있고 이강인이 있고 황희찬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지? 그러니까요. 할 정도로 예. 정말 힘든 경기였습니다. 혹시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예. 이제까지 경기 내용을 쭉 보시면서. 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했죠. 요르단이 생각보다는 이번 대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 하지만 이렇게 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기력했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좀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가 나중에는 좀 안쓰럽더라고요. 왜 그럴까 봤더니 예. 우리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지쳐서 뛰질 못하는 거예요. 예. 손흥민 선수는 다리에 테이핑을 막 칭칭 감고 있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경기를 해야 되지? 우리 선수들은 왜 저렇게 체력을 다 써가면서까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물러나야 되지? 예.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로 좀 들었습니다. 아쉬운 경기였죠. 네. 예. 경기 내용을 좀 더 뜯어보면 그 중원에서 역습을 허용하는 일이 좀 잦았는데요. 네.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사실 문제였죠 이번 대회에. 멤버만 놓고 보면은 역대 가장 좋은 멤버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죠.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 예. 음바페의 동료 이강인, 이번 시즌 소속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황희찬 정말 좋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경기를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가 16강을 갔었는데 예. 그때는 공격과 수비의 폭이 한 20m 정도로 좁혔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촘촘하게 공격을 할 때도 함께 수비를 할 때도 함께 가죠. 근데 이번 대회를 6경기를 했는데 통계를 내보면 한 40m로 벌어집니다. 그걸 계속 유지했나요? 느슨해지는 거죠. 예. 사실 축구는 좁혀서 전체적으로 수비하고 전체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40m가 벌어지다 보니까 예. 이러면 미드필더 있는 선수들은 이 앞뒤가 벌어지니까 계속 뛰느라고 더 힘들고 수비수들은 공격에게 패스해야 되는데 거리가 머니까 롱볼을 차죠. 그렇군요. 근데 긴 볼을 차게 되면 확률은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좋은 미드필더나 좋은 공격수들을 활용하기가 예. 어려워지는 거였죠. 선수들의 체력 문제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체력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이 전술을 이렇게 해봤더니 좀 문제가 보이더라. 그러면 선수를 교체한다든가 전술을 변화한다든가 이런 거 좀 시도를 해봤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참 아마 많은 분들이 TV를 보시거나 경기를 보시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다. 전술의 부재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축구 감독의 전술의 변화는 어떻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크게 보면 세 덩어리가 있겠죠. 하나는 선발의 변화. 두 번째는 선발로 투입한 선수들의 상대 흐름에 따라서 위치를 바꿀 수 있죠. 네네. 우리가 좀 수비가 불안해.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수비를 좀 봐줘.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변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선수는 안 되겠다. 교체하자. 선수 교체가 세 번째인데 선발의 변화, 위치의 변화, 선수 교체 타이밍 다 안 좋았어요. 사실 우리가 얘기하셨지만 체력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16강, 8강 두 경기를 짧은 기간 동안 다 연장 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발의 변화를 좀 줘야죠. 그러니까요. 요르단은 우리가 지칠 걸 알고 그렇게 굉장히 압박을 강하게 들어왔으면 위치 변화를 줘야죠. 그것도 안 되면 빠르게 전반전 끝나고 선수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모두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힘든 경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기는 경기, 결과적으로 이기는 경기인데 너무 좀 어렵게 이겼다. 앞에 좀 경기들이요?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 전술적인 부분, 축구를 잘 모르는 분들도 전술의 부재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 역량,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라든가 이제 좀 화려한 선수진들의 개인 역량에 너무 좀 의존했던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 축구 팬들이요 눈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셨죠. 왜냐하면 예. 주말마다 유럽의 고급 축구들을 봅니다. 예. 프리미어리그, 뭐 라리가, 분데스리가 혹은 유럽 챔피언스리그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들. 예를 들면 하루에 1억씩 받는 선수들, 예. 주급을 막 7, 8억씩 받는 선수들이 뛰는 리그를 우리는 봐요. 그러니까 팬들이 축구를 딱 하실 때 바로 평가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보면 크리스만 감독이 많은 분들이 1년 정도를 지켜봤는데 저한테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주위에 있는 친한 분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 크리스만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는 것 같아?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축구의 색깔, 크리스만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 것인지 그 방향도 모르겠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팀 전술이 없다는 거죠. 예. 전술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술이라고 하는 건 약속, 패턴, 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술이라고 하는 건데 약속돼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선수들에게 개인 능력으로 해줘.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클린스만 감독의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 대회 경기들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일단 해보신다면. 우리가 4강이라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얻었지만 예. 아마 근래 제 기억하는 아시안컵 본선 중에 경기력적으로는 가장 떨어진 경기 같아요. 우리가 90분만 놓고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추가 시간 같은 거 빼고 연장 승부 다 빼고 그냥 예. 축구가 45분, 40분, 90분으로만 딱 자르면 6경기 중에 이긴 경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경기를 이겼어요. 예. 이게 월드컵이 아닙니다. 아시안컵이에요. 우리가 아시아 대회에서 4강까지 갔는데 1승밖에 못했다? 이거는 경기력적으로 좋지 못했다고 당연히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왜 그랬지? 그럼 멤버가 좀 좋지 않았나?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그 어마어마한 멤버들, 정말 그 선수 개개인들의 능력, 소속팀의 이렇게 화려함만 예. 놓고 보면 와 역대 최고다. 선수가 화려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왔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죠. 음식으로 따지면 식재료가 되게 좋은데 예. 요리가 맛없어요.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그 좋은 식재료로 요리를 잘못 만든 셰프의 문제겠죠. 예. 바로 우리가 그래서 감독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좋은 선수들로 가지고 왜 좋은 축구가 안 됐지? 그러면 이 좋은 식재료로 좋은 요리를 못 만든 셰프를 뭐라고 하는 것처럼 감독의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사퇴 여론이 계속 좀 일고 있는 거죠. 예. 그 요르단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그 선수 중에도 네. 뭐 어떤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좀 많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최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 그러니까 정도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요르단이 그 알타마리라고 하는 예. 선수가 있는데 에이스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이강인 선수와 같은 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네네네. 몽펠리에라고 하는 팀에서 뛰고 있는데 뭐 선수 개인의 네임밸류라든지 팀의 어떤 그 전력이라 놓고 봤을 때 예. 이강인 선수가 훨씬 더 유명하고 더 잘하죠. 그리고 뭐 손흥민, 황희찬 뭐 다 예. 이런 선수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더 잘합니다. 알타마리는 펄펄 날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되게 이 요르단 경기를 보면서 아 이게 막 가슴이 막 그랬던 건 뭐냐면 조별리그 때야 몰랐다고 할 수 있죠. 예. 우리가 요르단과 2번 만났지 않습니까? 조별리그 때 만났고 4강 경기에 리턴 매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전 경기는 조금 우리가 좀 힘들게 했지만 맞습니다. 더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봤거든요 이번 그렇죠. 경기를. 그러니까 그게 네. 정말 저는 이게 속이 아팠어요. 예. 그러니까 조별리그 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잘했어? 요르단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해서 당했다고 한번 하죠. 물론 2대2로 비겼지만. 그러면 4강 경기에 다시 만났을 때는 거기에 알라이마트나 뭐 알타마리나 알마르디와 같은 선수들이 잘한다는 걸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예.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못했어요. 그리고 경기 도중에 나타나는 변화도 못 줬어요. 왜 그랬지? 이미 우리가 싸워봤던 상대인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 얘기는 결국은 상대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못했다는 것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을 보니까 네. 우리나라 그 언론들, 신문들 논조가 상당히 불만이 높아요. 그런데 네. 이게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닌 것이 외신들도 지금 한 목소리로 클린스만 감독의 경기력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잠시. 예,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로이터 통신, 미국의 매체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클린스만 독일 쪽, 예. 잦은 외유, 독일 감독 때와 같아. 저게 이제 독일에서 나온 그렇죠?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독일 쪽 사람들은 이미 클린스만 감독을 알죠. 그래서 처음에 사실 그 독일
쪽에서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을 때 예. 그냥 그 미디어들의 평가를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였습니다. 왜? 왜 저 사람을 데려가느냐? 왜 데려가는 거지? 예. 아니 한국 대표팀 되게 좋은 팀인데 왜 클린스만 감독을 데려가는 거지? 이런 거였고요. 이번 아시안컵을 앞두고 미국의 한 매체가 한국 대표팀의 전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국 대표팀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같은 좋은 선수가 있다. 예. 그런데 감독이 클린스만이다. 그렇군요. 미국도 미국 대표팀을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었던 적이 있거든요. 미국도 알아요. 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맡기 전에 마지막으로 맡았던 데가 헤르타 베를린인데 거기서 너무나 안 좋게 나왔어요. 예. 한 2달도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런 그러지- 상태에서는 한 3년 동안 예. 그 어디에서도 감독으로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국제적인 무대에서는 감독으로서의 클린스만은 평가가 끝난 분입니다. 선수로선 위대했지만 지도자로선 예.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돼 있는데 한국이 부르니까 다 의아했던 거죠. 자, 이쯤에서 클린스만 감독 발언도 잠깐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I'm not planning to do anything. I plan to analyze this tournament, go with the team back to Korea, and then obviously talk with the federation of what was good and what was not so good in that tournament. This is for me just totally normal. You know, I mean, if you say that you shouldn't smile or give somebody a smile that deserves actually a compliment in that moment, then, well, maybe we have different approaches. 자, 지금 뭐 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네. 자진 사퇴는 없는 듯한 답변을 했고요. 네. 요르단전 충격패 이후 보인 그 웃음 탓에 많은 국민들이 좀 놀라셨잖아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 사퇴론에 더 그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우선 그 축구협회가 그 클린스만 감독 경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 경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함께했던 1년 더 연장을 하자면 그 우리 대표팀을 맡기 전에 4개의 팀을 맡았습니다. 예. 독일 대표팀, 미국 대표팀, 바이에른 뮌헨, 헤르타 베를린. 이 4곳에서도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실패에 대한 우리 대표팀을 포함해서 똑같습니다. 예. 전술의 부재, 태도 음.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랬군요. 예. 그렇다면 이 경질을 하고 싶어도 위약금이 문제라는 보도가 나오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단 계약서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는 한 네. 그게 대한축구협회와 클린스만이 위약금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기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때까지 20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중도 경질이 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게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약금 만약에 지금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경질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예. 금방 아까 그 클린스만 감독의 코멘트를 지금 저기 소개해 드릴 때 네. 나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건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일반론인데요. 예. 중간에 그만두는데 만약에 감독 스스로 저 물러날게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독이 물러나겠다고 먼저 얘기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축구협회가 계약관이 남아 있는데 예. 당신 이제 그만하세요. 경질을 하면 자르면 규칙 사유가 대한축구협회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 자기 입으로 나 물러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많이 물러나더라도 경질돼야죠. 그래야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축구협회가 주체가 되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린 게 이게 경질 부분이었고 두 번째 그 감독으로서 이미 다 평가가 된 인물이었고 네. 3년 동안 어디에도 감독 일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축구협회는 왜 대체 그런 분을 감독으로 모신 거죠? 그게 정말 문제죠. 그러니까 감독을 선임할 때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이요? 어떤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선임위원회라고 하는 공개적인 일단 있죠. 감독을 예. 선임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납득이 될 만했었나? 예를 들면 거기에 리스트업이 다 되죠. 되고 뭐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위원장이 뭔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논의를 하게 되는데 예. 지금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축구협회에서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수 있는 곳에서 그 클린스만 감독을 그냥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개인의 어떤 결정이었다 예.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럼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뭐 명분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해서 뭐
모셔왔다. 뭐 얘기는 했을 거 아닙니까? 축구협회가 밝힌 제가 내용이 있을 과정이 납득이 안 된다라고 예. 하는 거는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가장 결정권자가 낙점을 했던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 최소한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합니다. 예. 라고 하는 어떤 비전, 플랜 이런 것들이 공유되면서 딱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 기억이 맞다면 혹은 제가 뭐 모든 매체를 다 찾아봐도 당시에 축구협회가 클린스만을 데려오면서 이러한 한국 축구가 카타르 월드컵의 빌드업이라고 하는 축구를 통해서 16강을 갔는데 그러면 우린 다음 월드컵에 스텝업을 위해서 이런 축구를 하겠다. 국제적인 무대에 경쟁력을 가져오기 위해선 우리는 한 발짝 이런 축구를 통해서 가겠다. 그러니 이런 축구에 가장 부합하는 감독은 바로 이 감독입니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는가? 저는 듣지 못했고 최소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내용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왜 클린스만이냐는 거죠. 그냥 클린스만 개인을 놓고 보더라도. 클린스만 감독을 처음에 선임했을 때 이런 클린스만의 그동안의 어떤 자취라든지 이력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예. 문제가 터진다. 문제가 터진다. 독일에서 해외에서 이미 왜 데려가지? 라고 하는 평가였는데 그대로 밀어붙였던 거죠. 예, 오늘 밤에 귀국한다는데 우리 선수들, 국민 여러분이 뭐 이렇게 격려하면서 맞아주시겠죠. 네, 지금 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어떤 경질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몸과 마음을 다독이면서 편안한 충전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연휴 뒤인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